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최주영입니다. 우선 우리 강원 과학문화축전에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보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인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이렇게 같이 또 퀴즈도 풀면서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은데 올해는 또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또 저로서도 새롭고 또 이렇게 강연을 봐주시는 분들도 또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제목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제 몇 양말 아이언맨이 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맨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이언맨에 대한 이제 결말이 우리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아이언맨 그리고 아이언맨 수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10월 31일 다음 주면은 이제 또 할로윈 데이가 있죠.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이언맨 수트 요 커스튬을 직접 만들어 입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비싼 이 가격에 구매를 한다라는 것도 제가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 아이언맨 슈트는 언제쯤 가능한 건지, 과연 실현이 되기는 되는 건지,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이 아이언맨 슈트라는 것이 개발되기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떤 기술들로 섬유 소재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왔는지 우리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장 지나가서요. 자, 이런 아이언맨 수트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오늘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제 이름은 최주영이고요.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게 있죠. 제가 이제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뭐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 이런 걸 좀 써봤는데요. 요런 거 학교 굳이 왜 썼느냐? 막 가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거는 제 학과죠. 저는 공예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과학기술 대축전에 과학적인 이야기, 전공 이야기를 한다고 앞에 나와 놓고서 저는 공예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원래 이렇게 나전칠기라고 하죠. 오칠 작품을 만들던 그런 디자이너를 꿈꾸던 미대생이었습니다. 미대 가려고요. 저는 이제 입시미술 준비했었고요. 보통 이과나 이제 공과대학 가는 학생들이 수학이랑 과학 공부하는 거랑은 다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과학을 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 좀 치중해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생활 한복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이런 브랜드를 이제 하나 이렇게 오픈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디자이너를 오랫동안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제가 3살 때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기 시작한 후로 전 세계가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개념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냥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던 저는 4차 산업혁명을 떠올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21세기는 이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고 하는데 나는 이 4차 산업혁명, 최신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도 뒤져보고요. 이제 교보문고라든지 서점 가서 책도 보면서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 뭔데 그 전에 이루어졌던 어떤 제조 방식의 그런 혁명과는 다르게 뭔가 어떤 다른 걸 쓴다는데 도대체 뭘 기반으로 하는지 알아보던 찰나에 제가 이런 걸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나왔군요. 네. 요거는요, 여러분 왼쪽 이미지를 봤을 때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 그냥 하얀색 드레스죠.
요 하얀색 드레스가요, 여러분, 불이 꺼지면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가 됩니다. 요런 걸 보고서 제가 어머나 세상에 요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술적인 기술과 패션의 결합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감이 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영상 있으면 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군요. 자, 요렇게 그냥 하얀색 드레스에서 불이 꺼지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드레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nt full-on technological princess. The 37-year-old actress looked like sheer royalty in this stunning Zac Posen gown at the fashion event Monday night. At first glance, the beautiful ball gown looked gorgeous yet understated, but then it turned on. 자, 불이 꺼지면 이렇게 전등이 달려 있는 것처럼 예쁘게 Zac Posen took to their Instagram page to show the illuminating dress in action, and it is a sight to see, writing in the caption, "Starry Night." I love it. A dress that 영상 means 여기서 handlers.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e are gentlemen and a blonde. E.T. saw the creation up close, and as Claire revealed, it's not easy to sit in. I came in a bus. Yeah. You came in a bus also. 영상 여기까지만 보도록 And 할게요. I have a stool at the table for dinner tonight because Oh. a She chair will would not be illuminate. possible.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되게 그냥 일반적인 드레스에서 불을 끄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저는 이런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책들을 찾아보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과학이랑 그런 어떤 수학적, 기술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이제 새롭게 조금 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싶다. 디자인도 좋긴 하지만 어떤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공과대학으로 전공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 신소재 쪽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과학적,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YTN 사이언스라는 방송에서 저는 이제 과학관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 행사 또 이렇게 지금 제가 서 있는 강원 과학 기술 대축전과 같은 이제 지역에서 열리는 과학 행사들을 소개하는 그런 리포터 역할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과학적인 기술들, 신기술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섬유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나 업사이클링 소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섬유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섬유 하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실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창에 실시간 채팅으로 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자 우리 한 번씩 떠올려 볼게요. 섬유 하면은 또 천이 떠오르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네요. 그쵸.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옷, 천, 실,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쇼핑 같은 게 떠오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학교 이렇게 가보면요. 다들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섬유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을 왜 입게 되었는지 또 언제부터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죠. 대체 언제부터 사람이 옷을 입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요. 보통 대략 다들 뭐 태초가 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자 인류 우리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나오는 반응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죽 아니면 나뭇잎 이렇게 두 개인데요. 가죽은 두르는 거고 나뭇잎은 쉽게 말하자면 가리는 용도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퀴즈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뭐 박나래 씨나 장도연 씨처럼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퀴즈를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퀴즈 한 번씩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역시나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댓글창에 같이 써주시면 더 소통할 수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퀴즈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입었던 옷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1번 실크, 2번 나일론, 3번 마, 그리고 4번의 라이크라, 5번의 모시입니다. 자, 정답은 과연 몇 번일까요? 지금 댓글창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3번 마라고 대답을 해주신 우리 지원님 계시고요. 또 마, 4번 라이크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모시, 자 되게 답변들이 많이 갈리고 있죠. 다 5번이 2분 나오셨는데요. 자, 정답은 여러분 3번 마입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로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가죽으로 두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실과 바늘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입었다라고 하는 형태의 옷은 바로 마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인류가 최초로 입었다라고 하는 대략 이집트에서 90만 년 전의 유물로 발견이 된 건데요. 마 소재입니다. 마 소재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옷을 지금 보시면 우리가랑 되게 비슷하죠.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자, 보니까 브이넥이고요. 그리고 어깨 쪽에 주름 셔링 잡혀 있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저 때나 지금이나 소재랑 기술만 조금 달랐을 뿐 결국은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마라는 소재를 처음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 마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서동요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 서동요가 이 서동 왕자가 말을 캐서 그 당시에 공주를 먹여 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마의 뿌리를 캐서 만든 섬유 소재가 바로 요 마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입었던 옷은 바로 이 마라는 소재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인류는요, 옷이나 의복의 역사가 먼저 발달했을까요? 아니면은 자, 농경, 먹는 게 먼저 발달했을까요? 보통은 이제 제가 뭐 이제 100명 정도 있는 학생들 강의를 가면 반반 정도 나뉘는 것 같아요. 뭐 농경이 먼저 발달했어요. 50명. 또 반 정도 되고요. 또 그다음 옷이 먼저 발달한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집 밖에 많이 못 나갔었죠. 그래서 한참 처음에는 왜 라면이랑 물 그리고 뭐 이제 돌려 먹는 밥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집에다가 챙겨 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했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각자 이 강의 영상을 보고 계신 집에 일주일 동안 갇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집 밖에 못 나가고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해먹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씻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될 것은 보통은 일단 먹는 걸 먼저 찾겠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농경이 먼저 발달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서로를 지켜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겨우 어저께 밥으로 먹었었던 고기로 먹었었던 그 동물의 가죽을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옷이 발달이 됩니다. 이 의류와 의복이 발달이 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옷을 가지고요. 계층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옷을 가지고 계층을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이 이미지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장 신분이 높아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꼽으라면 자, 고민 없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박신혜의 신분이 가장 높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답합니다. 옷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라든지 옷 위에 금박이 박혀 있어요 라던가 또는 머리 장식이 화려해요 아니면 옆에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이제 생각해 주셨던 게 맞는데요. 왼쪽 지금 두 이미지는요. 그 당시에 이제 일반 평민들이 입을 수 있었던 뭐 모시 소재나 그런 삼배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화려해 보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요. 당시에 되게 비싸게 팔리던 그리고 신분이 높았던 귀족들, 왕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비단 실크 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옷에도 입을 수 있는 이 권한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미지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의 경우는 되게 거칠게 보이고요. 오른쪽의 이미지는 되게 부드러워 보입니다. 요거는 되게 이제 현대 우리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원단의 이미지인데요. 자, 가격은 사실은 둘 다 비슷해요. 그리고 모시의 경우는요. 진짜 실제 장인이 직접 짜는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비쌉니다. 티셔츠 하나 만들 수 있는 양이 무려 6, 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되게 비싼 그런 소재가 되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렇게 되게 실크라는 원단이 되게 비싸기도 했고 신분이 되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양에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실크 소재가 있으면 되게 잘 사는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표현을 해줬는데요. 서양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서 저거 있으면 되게 최신 기술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도대체 이게 뭔지, 지금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이 화학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지금 화학 수업을 하는 것처럼 저는 구조 분석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퀴즈로 또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화학식의 구조가 대체 뭔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퀴즈를 통해서 맞춰주셔야 하는데요. 자, 1번 레깅스, 2번 스타킹, 3번 면, 4번 레이스, 그리고 5번 수영복입니다. 저 소재 방금 보여드렸던 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대충 서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모르면 그냥 찍으시면 돼요. 이제 뭐 고등학생들 가면은요 되게 열심히 잘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번 나왔네요. 그리고 2번 스타킹 골라주신 분들도 있고요. 자, 레깅스, 스타킹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스타킹입니다. 처음에 저 화학식의 구조로 만들었던 이 소재는요, 여러분, 이렇게 스타킹,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 오른쪽 이미지는요, 듀퐁사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일론을 개발을 하고요. 스타킹 소재로 만들었을 때 처음 신문 광고로 이제 제작했던 그런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빈티지하고 되게 그 당시 이미지 감성들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죠. 요 스타킹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물론 1800년대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뭐 SNS가 굉장히 활발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던 시대도 아니었고요. 단지 신문 광고나 흑백 TV로만 광고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시기에도 이 스타킹의 개발 소식을 듣고 무려 미국에 그 당시 처음 개봉 출시하는 날 8천여 명이 모여서 이 스타킹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스타킹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개발을 했을 때에는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무려 그 당시 돈으로 4,500만 달러가 들어갔고요. 굉장히 8년 이상의 오랜 연구 시간을 거쳐서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이 나일론이라는 거를요, 우리가 연구 키트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직접 집에서도 이 나일론이라는 걸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가격은요,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18,000원 선이면 여러분들 실험 이렇게 집에서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집에서 뭐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일론 키트로 실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 동아리에서 직접 실험했던 영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나일론 추출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두 번째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번 실험은 나일론 합성을 통해 계면 중합과 축합 중합의 원리를 이해하는 실험입니다. 먼저 250ml 비커에 아디포일 클로라이드를 정량한 뒤 메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클로로포름을 계량하여 250ml 비커에 붓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계량한 증류수를 100ml 비커에 붓고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색소,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어 잘 섞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일회용 피펫에 따라 천천히 용액을 섞고 일회용 피펫을 이용해 감아 올려줍니다. 그러면 노끈같이 긴 섬유의 형태로 감겨 올려나가고 두 용액이 만나는 경계 부근에서 나일론이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 나일론을 제작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지금이야 뭐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연구원들의 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우리 인류 최초의 인공 섬유이자 합성 섬유입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마라든지 어떤 작물에서 섬유 소재를 얻어낸다거나 또는 누에고치라고 하죠. 우리 실크를 얻어내는 방법들 되게 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얻어냈다면 이제 이 나일론을 개발을 하고 나서는요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자연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합성을 통해서 원단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 스타킹을 만들던 나일론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 좋다는 거였는데요. 여성분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스타킹이 뭐 그냥 나가다가 어디 옆에 긁히기만 해도 그냥 올 나가서 버려야 되고 되게 내구성이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걸로 우리가 거슬러 가보자면요. 스타킹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여러분 실크나 그냥 신축성이 없는 원단으로 우리가 양말을 만들어 신곤 했었죠. 그래서 이 스판기 신축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리고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우리가 사이즈를 무조건 맞춰야 됐었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실크로 만드는 만큼 되게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새로운 걸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요. 그거를 대체할 것이 바로 나일론이었던 거죠. 단순히 실크처럼 늘어나지 않고 내가 사이즈를 맞춰서 입어야 됐던 게 아니라 이제는 늘어날 수 있을 만큼 가장 최대 한도로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성 있는 편한 스타킹이 굉장히 큰 인기를 많이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론이라는 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신축성도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쭉쭉 늘어나려면 길게 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분자라고 합니다. 분자량이 10,000 이상 넘어가는 이 고분자를 가지고요, 여러분 길게 붙여줍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합성한다라고 하는데요. 길게 합성을 해서 요거를 축합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붙여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더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나일론을 가지고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줄을 잘 서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죠. 배열이 올바르게, 그러니까 고르게 되어 있는 이 조직들은요. 우리가 지금 입는 옷이나 스타킹, 섬유 소재로 만들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고르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고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무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낚싯줄이나 이렇게 낙하산으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나일론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능들을 가진 섬유 소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은 이 섬유공학, 섬유 연구계에서 전통 섬유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발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섬유 소재 쪽으로 개발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최근 한 10년 정도 전부터 스마트 섬유라는 어떤 분야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수트를 우리가 영화로서 이렇게 고퀄리티로 제작을 하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신기한 소재,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에 개발된 어떤 여러분들 신기한 소재 중에서도 업사이클링이라는 소재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자, 업사이클링 소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을 새롭게 새로운 기능을 부과해서 쓰는 것이 업사이클링인데요. 그 중에 종류 하나가 바로 이 신발입니다. 이 신발 여러분 어떠세요? 디자인 그냥 무난한 운동화죠. 그런데 이 운동화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운동화는요, 요 5개 중에 하나로 만든 건데요. 자, 여러분들 퀴즈 또 맞춰주셔야겠죠. 퀴즈 어렵지 않은 퀴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 방금 전에 봤었던 그 갈색 톤의 운동화 어떤 걸로 만들었을지,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니까요, 아직 여러분들 골라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시면서 자, 상추, 버섯, 고구마, 우엉, 깻잎 5개 중에 한 가지 그냥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버섯입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그 갈색 톤의 운동화는요, 자, 2번 버섯으로 만든 운동화인데요. 자, 도대체 어떻게 버섯으로 운동화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요. 바로 다음 장 넘겨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섯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버섯은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윗부분의 모양이 아니라 이 뿌리 부분부터가 진짜 버섯이라는 이 물체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균사체라고 불리는 뿌리 부분에서 바로 이 어떤 뿌리 안에 있는 섬유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옷을 만드는 건데요. 버섯은 다공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공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멍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뿌리 안에 구멍이 송송송송 많이 뚫려 있다라고 하죠. 물론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이라든지 또 현미경보다 더 많이 당겨서 볼 수 있는 셈이라는 기계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흡수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섯의 뿌리는요, 자, 우리가 그냥 기능을 넣어주는 이 어떤 용액들을 넣었을 때 다른 물체들, 다른 채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균사체를 활용을 해서 부직포의 형태로 섬유 원단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버섯을 사용해서 옷을 만든다면 내구성이 있을까? 더 튼튼할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버섯을 통해서 원단을 제작했을 때는요, 일반 우리 면보다 훨씬 더 플렉서블하다고 하죠. 탄성력이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인장 강도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버섯으로 만든 이 섬유 소재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버섯 말고도 이 업사이클링 시장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뜨고 있는데요. 요 이미지, 자, 여러분들 보통 뭐 같아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학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카페트 같아요, 안경 닦개 같아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이미지는요, 여러분, 그냥 카페트, 뭐 안경 닦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원단에도 역시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요 5가지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커피, 감자, 김말이, 오렌지, 쑥, 요 5가지 중에 하나로 만든 겁니다. 지금 신기해요, 우와 라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요 5개 중에서 어떤 걸로 만들었을지 같이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 중에 뭘로 만들었을까요? 자, 정답을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원단은요, 이제 커피를 가지고 만든 그런 소재입니다.
커피를 가지고 저 원단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것 역시 궁금한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라는 건요, 우리 성인들이 굉장히 즐겨 마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를 많이 드실 텐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요, 가장 많이 먹는 음식 탑3가 일단 3등은 김치고요. 그리고 2등이 잡곡밥, 1등이 커피라고 합니다. 이 커피는요, 평균 20살이 넘은 성인들의 평균 하루 3.5잔을 마신다고 해요. 물론 저같이 아예 안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에 진짜로 7잔, 8잔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평균 수치가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g의 커피 원두를 가지고 갈아서 커피를 내렸을 때 거기서 사용되는 커피 양은 실제로 2g밖에 되지 않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커피 찌꺼기가 돼서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 가시면 왜 커피 찌꺼기 무료로 가져가세요 하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자, 다 쓰레기로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커피 찌꺼기를 사용을 해서 원단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대만이란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자, 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구가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이 커피 찌꺼기로 만들어진 쓰레기산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커피 찌꺼기의 탈취 기능 그리고 향이 좋은 것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에서 원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커피 가루 입자를요, 우리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10분의 1의 두께로 갈아서 이렇게 고분자용액과 섞어서 원단의 기능을 심어주는데요. 자, 이런 거 말고도 이제부터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 옆에 보이시죠? 이미지가 아직 안 넘어갔나요? 파인애플을 가지고서 어떤 섬유 소재를 또 개발을 합니다. 파인애플을 가지고서 만든 이 가죽 같아 보이는 섬유는요, 방금 전에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만들었던 커피 소재와는 다르게 파인애플 잎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섬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을 같이 보면 좋은데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지를 같이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애플 껍질은요, 우리나라는 파인애플이 이렇게 많이 자라지 않지만 동남아 국가에서는요, 여러분 무려 하루에 7톤이나 나온다고 해요. 그 파인애플 껍질, 파인애플 이파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농업 폐기물로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자, 동남아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마을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파인애플 보면 이 잎을 까내고 나면 실 같은 게 있던데 그걸로 옷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파인애플 위에 초록색 껍질을요, 여러분 날카로운 부분으로 막 이렇게 갈아줘요. 막 갈아주면 요 아래, 이제 왼쪽 아래에 이미지 보이시죠? 거기 하얀 실 같은 게 막 나옵니다. 요 실을 가지고서요, 많이 씻어주고 깨끗하게 표백을 해서 만들어주면 요걸 우리가 원단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의 이미지 중에 윗부분에 보시면 벌집 같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버섯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공성이 있는 그런 식물들의 뿌리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잎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잘 흡수가 되고요. 이 흡수가 잘 되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가죽으로 특수 가공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직조라고 하죠. 배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원단을 제작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엄마가 먹을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걸로 이렇게 이제 쓰레기를 더 만들지 않고 섬유 원단으로서 만들어내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이제 하나가 생길 거예요. 왜 굳이 먹는 걸 가지고 굳이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요즘 옷 만들기 되게 쉽고 스파 브랜드들이 많아서 저렴하게 옷을 많이 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옷 연구를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자, 우리가 하루에 버려지는 옷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양을 다 모아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290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90톤의 옷이 버려진다는 건요,
티셔츠로 환산했을 때 무려 7억 4천만 벌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에서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이 섬유 소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는 땅속에 매립을 했을 때 자연적인 방식으로 분해가 되는 그런 소재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미국의 듀퐁사죠. 방금 전에 나일론 소개해드렸죠. 나일론을 개발했던 요 듀퐁사가 개발했던 타이백이라는 소재입니다. 요 타이백이라는 소재는요, 종이 무게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요. 또 인장 강도라고 하죠. 이 찢어지는 어떤 강도인데 버티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찢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 타이백이라는 소재를 내가 어디서 봤을까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놀이공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놀이공원 입장권이라고 우리 팔찌를 주죠. 잘 찢어지지 않는 그 방수되는 그 팔찌가 바로 이 타이백이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찢어지지 않고, 또 영화라든지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연구원들이 입고 나오는 옷 있을 거예요. 가볍고 통풍이 잘 되고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소재를 바로 타이백 소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은요, 여러분 쉽게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땅에 썩었을 때, 묻었을 때 자연적으로 6개월 안에 다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태웠을 때, 이걸 썩히기 위해서 태웠을 때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탄소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업사이클링 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섬유 소재를 직접 집에서 뽑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3D 프린터라는 소재까지도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3D 프린터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떠올리는 소재가 어떤 게 있나요? 뭐 플라스틱, 뭐 딱딱한 소재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틀어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3D 프린터가 꼭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중에 우리 3D 프린트 쇼라고 되어 있는 영상 틀어주시면 같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이미지가 그냥 3D 프린터로 제작된 My name is 원피스입니다. Denique Pele. I've just graduated from Shenkar College of 여기 나와 Design. 있는 I 옷들 wanted to 보이시죠? create a 걸려 ready-to-wear 있는 이 collection 옷들이 printed 전부 entirely 프린터로 at home, 집에서 뽑아낸 using 옷입니다. printers that anyone can get. I've spent the past year searching for the best solution. 그냥 I 비싼 worked with 기계가 leading 아니라 experts in the field. 집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용했죠. I really like the result. It looks a little bit like lace. And it moves beautifully.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고요. 네,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가 되게 그냥 딱딱한 이미지, 뭐 플라스틱만 뽑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그냥 탄성력이 있는 옷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요, 여러분 입고 있어도 뛰어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어떤 스판기가 있는 소재로도 뽑아낼 수가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직접 컴퓨터로 옷을 만들어서 뽑아낼 수도 있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퀴즈로서 한번 이 3D 프린터를 맞춰볼 건데요. 나무 시계 2개의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두 개의 나무 시계 이미지가 보이시죠? 하나는 제가 나와서 좀 가려지긴 했는데 위에 두 가지 색상만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왼쪽에 1번 시계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 2번 시계 둘 중에 자, 과연 3D 프린터로 뽑아낸 시계가 어떤 건지 둘 중에 하나는 3D 프린터 시계고요. 그리고 또 둘 중에 하나 나머지 시계는 실제 나무 목재를 사용해서 제작한 시계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우리 3D 프린터로 제작된 시계일지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채팅방에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어차피 확률은 5대5 반반입니다. 같이 골라주시면 우리가 또 퀴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이런 말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어떤 게 과연 3D 프린터로 뽑아낸 시계일지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 자, 제가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둘 중의 시계에서 3D 프린터로 뽑아낸 것은 바로 왼쪽의 시계입니다. 왼쪽에 1번 시계를 3D 프린터로 뽑아낸 시계인데요. 물론 가죽 줄은 가죽으로 제작한 거고요. 중간에 바디라고 하죠. 이 시계를 나타내는 부분은 프린터로 뽑아낸 시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나무의 향이라든지 나무의 색깔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나무의 결까지도 이 3D 프린터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계나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브랜드 있죠. 브랜드 나이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3D 프린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D 프린터가 처음 이제 개발이 되고 나서 상용화되고 다양한 공장에서 3D 프린터로 이제 부품들을 대체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들 발표를 했었죠. 그 중에 하나 바로 나이키라는 이 브랜드인데요. 나이키에서 제작한 이 3D 프린터 우리는 이렇게 제작할 거예요 라는 광고 영상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에 그 나이키 3D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에서 직접 제작한 공식 홍보 영상이고요. 네, 3D 프린터 필라멘트들이 쭉 이제 공장에 걸리고 있죠. 신발의 깔창, 밑창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노즐에서 용액이 흘러나와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했던 대로 프린팅이 되고요. 그리고 신발로서 제작이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나이키에서는 이 3D 프린터 제품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우리 영상으로 봤던 이 신발의 결과물이 이런 이미지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 창에 네, 이제 떴네요. 이런 이미지의 신발들로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해외 축구 선수들 중에 되게 다양하게 많은 선수들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다가 우리나라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한 그 호날두라는 선수가 나이키에서 나온 요 3D 프린터 신발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발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자기는 나이키 매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3D 프린터로 발을 스캔하고 제작되는 신발을 바로바로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왜 굳이 이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나이키에서 3D 프린터 신발을 많이 맞춰 신을까?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리자면요. 3D 프린터로 이 신발을 뽑았을 때는요. 내 발 사이즈에 완벽하게 맞게 뽑을 수가 있겠죠. 제 발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250인데 물론 저도 250이고 옆에 있는 누군가도 250이지만 신발 사이즈는 같지만 우리가 생긴 발 모양은 다릅니다. 우리 얼굴이 모두가 다르듯이 발 모양도 다르겠죠. 하지만 기성 사이즈에 맞춰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하지만 3D 프린터로 신발을 맞춰 신을 경우에는요. 자, 내 발 사이즈, 나의 발 생긴 거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발이 중요한 운동선수들에게는 너무너무 편리한 그런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발로서 만들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3D 프린터가 처음 개발이 되었을 때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엄청난 연구를 시작을 했었죠.
저렴하게 뽑아 쓸 수 있고 그리고 경량화할 수 있는 소재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는데요. 그래서 강철 소재로서도 우리 3D 프린터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강철 소재로 쓰이는 것들은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으로 작은 부품들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라믹 소재라고 하죠. 유리 소재들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집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아직은 이 음식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이 안전성이 이제 확보를 받지 못해서 음식을 막 담지는 않지만 저런 오브제로서 뽑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유튜버 유명한 그런 채널 중에 사나고라는 채널이 있어요. 보통 학생들은 사나고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요 사나고라는 채널에서는요 3D 프린터 펜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오브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 3D 프린터 펜을 보고서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3D 프린터 펜 바로 구매를 해서 저도 저렇게 3D 프린터 오브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렵지만 이제는 3D 프린터가 이제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쉽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소재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3D 프린터, 뭐 이제 업사이클링 소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 강연의 이제 후반부까지 왔는데요. 자, 3D 프린터 이런 것들 개발된 기술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아이언맨 수트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실사화라는 영상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맞서는 로봇에 대한 상상. SF 장르의 이 앞에 부분은 인트로 부분이니까요. 1950년대부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 등장한 여러 가지 로봇은 꾸준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누구나 갖고 싶은 이 아이템 하면 바로 이 수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트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인간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외골격 로봇 또는 로봇을 입는다는 의미의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수트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주인인 토니 스타크를 집사처럼 보조해주며 수트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는데요. 영화 아이언맨을 보고 하늘을 날고 싶었던 한 남성이 수트와 비스무리한 장치를 몸에 장착한 후 나오죠. 마침내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이 모험심 강한 주인공은 영국인 엔지니어 리차드 브라우닝. 토니 스타크를 보고 매료된 리차드는 현실판 아이언맨 수트를 제작하기 위해 회사를 창업한 후 수년간의 실패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최근 시범운행에 성공하게 되었고요. 다이달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수트는 고온, 고압의 가스로 터빈을 돌려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에 의해 공중으로 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용화를 위해 더 안정적인 기술을 개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봤는데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이 섞여 있는 이 좋은 고퀄리티의 어떤 아이언맨 수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아이언맨 수트 입고 날 수 있나요? 정도는 실제로 구동하고 실현되는 거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연구를 해서도 아이언맨 수트라는 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요 정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론 실제 아이언맨이 영화에서 그랬듯이 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뭐 하늘 멀리 날아간다거나 뭐 거의 순간이동급의 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은 정도로는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언맨 수트 하면은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아이언맨이 죽고 나서 이제 마블사에서는 다양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인터넷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팬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소재를 가지고서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소재들을 개발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제 피셜이 아니라 마블 피셜로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언맨이 가장 처음으로 제작했던 수트가 뭔지 아시죠? 바로 마크 1이라는 수트인데요. 이 마크 1을 만든 이유가 여러분 어디서 잡혔을 때 도망가려고 만든 이 수트였죠. 그냥 옆에 떨어져 있던 고철 덩어리 대충 이어붙여서 만든 게 바로 마크 1이다 라고 영화에서는 그렇게 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이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대략 1995년부터 이 마크 1을 따라서 만들기 시작한 소재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우리 몸에 이 외골격이라고 하죠. 외골격을 감싸고 있는 이 이상한 장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만든 마크 1을 본따서 만든 소재입니다. 이름은 엑소스켈레톤이라는 소재고요. 자, 1995년 그 당시에 이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군사 용도로 이제 쓰려고 제작을 했지만 지금은 군사 용도가 아니라 이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로봇을 이제 재작년 2018년도에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전자쇼인 CES라는 쇼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요. 걷지 못하는 환자들 있죠.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이미 내가 혼자 내 발로써 땅을 디딘 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그런 환자분들이 이 엑소스켈레톤이라는 외골격 구조만 갖고 있는 로봇을 가지고 걸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로봇인데요. 요걸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CES 쇼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을 때 환자분께서 입고서 걸었었던 그런 영상인데요. 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엑소스켈레톤이라는 이 로봇 장치를 세팅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세팅 시간이 굉장히 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몸에 우리가 장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해서 몸에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세팅 시간 영상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2분 30초 정도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짚고 일어서죠. 이분 다리 근육을 보시면 여러분 되게 말랐는데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다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이미 다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개발되었던 이 엑소스켈레톤이라는 외골격 구조를 가진 이 로봇을 입고 오랜 시간 연습과 재활을 거쳐서 이렇게 로봇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만에 자기 발로 처음 땅을 짚은 모습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언맨 수트는 되게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불을 쏘고 악당을 물리치고 그런 수트 소재들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개발한 이 엑소스켈레톤은요, 그냥 이제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넘어서 이제는 이 뇌가 정지돼서 이제 아예 사지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와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블에선 이런 얘기를 했죠. 마크 1에 사용했던 고철 덩어리는 그냥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이런 합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비결정성 합금을 사용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왼쪽 이미지에 보시면 이 구슬들이 되게 열을 맞춰서 잘 서 있는 구슬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보니까 되게 그냥 막 쌓아놓은 구슬들이 보이죠. 바로 요 차이입니다. 요 질서를 갖고 있는 결정형의 금속 같은 경우는 비결정형 금속보다 되게 내구성이 약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었던 요 마크 1의 경우는요, 단지 지름 2cm만으로도 탱크를 끌 수 있을 만큼의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크 1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 적 악당들을 물리치고 아이언맨이 도망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크 1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마크 2부터는요, 이제 마크 1과 달라진 게 바로 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크 2를 입고 이제 하늘을 날기 시작한 아이언맨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고 날기 시작했을 때 이 고온의 열기,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에 녹아버려서 아이언맨이 땅에 떨어지면 이미 빠른 시일 내에 죽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내열성 합금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무려 1500도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자, 물론 그 이후부터는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1500도 이상의 온도를 마주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고내열성 합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마블의 피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섬유 소재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요것도 영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요 영상은요, 여러분 초 단위로 결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눈 크게 뜨고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중에 이제 내열 섬유라는 영상 있는데요. 그거 같이 한번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열성 섬유라는 거 실제로 타지 않는지 이 기능적인 영상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두 개의 하얀색 섬유 시료를 불 위에 태워볼 겁니다. 우리. 자, 누가 먼저 타는지 볼 건데요. 자, 오른쪽 보니까 벌써 활활 잘 타고 있죠. 이미 타서 거의 잿더미가 된 수준이 돼버렸고요. 왼쪽은 보니까요, 불이 붙다가 떨어졌어요. 그냥 그을음만 생기고 타지 않았죠. 왼쪽과 오른쪽 샘플의 차이는요, 크기도 똑같고 무게도 같고요, 색깔도 같습니다. 하지만 왼쪽은 바로 내열성 섬유라는 거죠. 불에 잘 견딜 수 있고요, 타지 않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소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는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같은 소재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지하철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을 텐데요. 이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 불이 더 많이, 그 당시 인명피해가 더 컸던 이유가 바로 이 지하철 의자의 시트라고 하죠. 그냥 잘 타는 섬유 소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훨씬 더 빠르게 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지하철의 의자 시트가 이 내열성 섬유로 바뀌었고요. 요즘은 플라스틱 소재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비행기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플라스틱 의자에 10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열성 섬유 소재로 비행기 시트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아이언맨 수트도 발전이 되었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소재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십니다. 마크 2를 이렇게 녹지 않는 날 수 있는 수트를 만들었다면 이제 마크 3부터는 마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광철을 썼어요, 좋은 합금을 썼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이언맨의 스케일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강철 섬유라는 걸 사용했어요 라고 합니다. 이 강철 섬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딱딱한 강철 섬유 소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옷 섬유 소재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우주에 나가면 여러분 그 주변에 온도라든지 습도,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는 우주에 가본 적이 없지만 플라나리아는 우주에 가봤다라고 하는데요. 플라나리아는요, 여러분 재생이 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플라나리아를 한 마리를 잘랐을 때 최대 2만, 3만여 마리까지 재생이 되는데요. 이 플라나리아가 우주에 갔을 때는요, 여러분 재생이 됐을 때 재생된 이 플라나리아 한 마리에 머리가 2개가 붙어 있는
이런 우리나라 이제 현실 이 지구에서는 무려 15,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확률의 일이 우주에서는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죠. 우주에서는 그래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플라나리아의 꼬리가 머리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 인간이 준비 없이 우주에 그냥 가게 된다면 우리는 1분도 버티지 못하겠죠. 그래서 더 멀리 뻗어나가는 이 아이언맨이 안전하게 우리 세계를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철 섬유라는 걸 씁니다. 이 강철 섬유는요, 지금 우리 이제 우주인들의 우주복에도 쓰이고 있고요. 우주선을 제작할 때도 쓰이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서 아이언맨 수트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이 섬유 소재들을 가지고서 아이언맨 수트가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니 언젠가는 빠르면 10년 안에 우리가 아이언맨 수트를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아이언맨 수트는 아니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이 블랙팬서 이미지입니다. 이 블랙팬서의 소재가 이제 아이언맨 세계관에서 마블 세계관에서 제일 강한 그런 소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소재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는데요. 마블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재를 처음 영감을 얻었던 곳이 바로 강철 섬유 소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서 이제 마블사에서 이 와칸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소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이 마블의 소재들 우리가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처음에 우리 인류가 최초로 입었었던 그 서동요에 나왔었던 서동 왕자가 땅을 파서 뿌리를 가지고 만들었던 요 마섬유 소재부터 시작해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뭐 파인애플 껍질이라든지 뭐 우리가 주변에 평소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버섯의 뿌리를 가지고서 만든 이 옷이라든지 업사이클링의 세계, 그리고 단순히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 강철 섬유 소재, 나무, 그리고 옷으로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3D 프린터까지 보고, 그리고 아이언맨 수트, 마블 피셜 아이언맨 수트까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섬유 소재를 떠올리셨을 때 단순히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대로 천이나 실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정말 많은 기술이 같이 접목되어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소재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소재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서 우리 1시간 정도 함께 1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최주영이었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도 또 다양한 강연과 버스킹들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끄지 마시고 더 즐거운 시간들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섬유의 발전과 다양한 섬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최주영 과학 커뮤니케이터에게 감사를 표하고 저희는 잠시 후 3시에 새로운 강연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